안녕하세요, 소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까지 그렸던 단면도를 이번 시간에는 모두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 도면이 저번 시간까지 작성했던 도면인데요. 이제 빠졌던 부분을 하나씩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쪽에 마루대의 중심선이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내벽인데요. 이 내벽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윗부분은 이제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로 전부 다 채울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중간에 끊어서 중간에 벽돌로 채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구부라고 하고 계구부 위에는 인방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벽의 두께가 200이기 때문에 이 노란 선이 단면선인데 이 단면선을 옵셋으로 똑같은 두께인 200으로 인방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방을 설치를 하시고 이 사이는 벽돌로 제가 마감을 할 예정인데요. 그 이유는 제가 여기에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근 콘크리트가 되고 이 부분은 다른 재료가 돼버리기 때문에 벽돌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철근 콘크리트 해도 되지만 철근 콘크리트로 해버리면 인방이 또 없는 객체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인방을 넣고 이제 벽돌을 우리가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내벽은 벽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내벽도 시멘트 벽돌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벽돌로 채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칭을 기본적으로 사용자 정의로 역시 우리가 계속 벽돌에 단면도를 그리던 그 특성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넣고 그 다음에 닫기, 그 다음에 다시 해칭을 넣으셔가지고 이번에는 패턴으로 바꾸셔가지고 안시 31 특성은 해칭선으로 레이어를 변경을 시켜 주시고요. 스케일은 10배로 키워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단면선을 넣어 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인방 부분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노란 선에 원점을 찍지 않았네요. 원점도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선은 원래 해칭을 표시하는 게 아니고 60짜리 선으로 60 간격으로 다 선을 그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해칭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꼭 원점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방 부분은 라인을 X자로 이렇게 그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어 주시고 난 뒤에 이 선을 우리는 중심선으로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랫부분은 사실은 계구부가 되는데요. 계구부가 된다는 것은 이제 통로가 되어 버렸으니까 사실은 단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 종류가 달라져야 됩니다. 선 종류가 달라져야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은 선을 끊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선은 이미 우리가 작성을 할 때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선 부분을 중간을 끊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라는 명령으로 끊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BR이라는 명령으로 선을 하나 선택을 하고 F 첫 번째 점을 다시 지정한다 생각하시고 이 점을 2번을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위의 선과 아래 선이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선이 이 아랫부분도 끊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도 잘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BR로 마찬가지로 끊어 주시고 F 엔터 쳐서 이 점을 그대로 한번 BR로 이 아랫부분도 끊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윗부분에 제가 F 엔터 쳐서 이 초록색 선 위에다가 끊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2번을 클릭을 하시면 이 선 자체가 이렇게 중간에 위아래로 끊어져서 독립적인 선이 돼버리죠.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 선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끊고 옵셋으로 우선은 이대로 이 단면선을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잘 보시면 교재에서는 이 선을 이 노란 선에서 20씩 조금 더 튀어나오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노란 선은 기본적으로 벽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멘트 벽돌 마감이기 때문에 모르타르 마감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의 노란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보호 모르타르를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옵셋 20을 하셔가지고 모르타르 부분을 완성을 해주시게 되면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 이 노란 선은 지워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선은 이제 마감선이 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마감선인데요. 사실은 마감선을 하셔도 되고 인면선을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마감선으로 했는데요. 인면선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이유는 인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멀리서 보이는 선이니까. 다만 인면선은 조금 두께가 있다 보니까 단면선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면선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단면선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제작하기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방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호 모르타르 가루로 감싸야 되기 때문에 옵셋 20을 하시고 연장을 하셔가지고 선의 종류를 이렇게 마감선으로 변경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감선으로 처리를 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원래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최대한 교재와 비슷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20씩 튀어나오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죠. 다만 여기에서도 20이 우리가 보호 모르타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거지창이 또 안쪽으로 20씩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꺼번에 작업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방이 있는 부분, 내벽 부분을 끝냈는데요. 그 다음에 이 내벽 부분의 양쪽에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크기를 얼마로 잡을지는 사실은 얼마를 잡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재에서는 900에 2100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900에 2100을 하는 거지, 굳이 900에 2100 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옵셋 100을 먼저 100 정도 띄워서 얘를 마감선을 하나 기준이 될 수 있게끔 선을 그리고 난 뒤에 REC에서 여기를 찍고, 그 다음에 골뱅이에서 마이너스 900, 2100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우리가 단면도에 보이는 문은 다 마감선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인면선으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인면선을 하게 되면 선 두께가 생각보다는 두껍게 나오기 때문에 아랫부분에 이 노란 선과 사실은 겹쳐져 버립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출력을 할 때 굉장히 뭉개져 나오고 너무 돋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감선으로 표시를 해서 선이 잘 안 보이게 함으로 해서 0.2mm니까 우리가 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면이 보이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은 마감선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REC 하셔가지고 찍고 골뱅이 900, 2100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양쪽에 문을 만들게 되죠. 이 선은 지우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문을 만드는 방법은 사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옵셋 50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사실 교재에서는 30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30을 하게 되면 30 해도 마감선이니까 별 차이가 없죠. 차이는 없지만 역시 교재에 맞추자면, 그 다음에 또 옵셋 100을 해서 무늬를 만들어 주는 거죠. 큰 문제는 없으니까 자유롭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평면도를 보시면 문을 여는 방향이 이쪽 손잡이가 여기와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잖아요. 문 손잡이 방향은 평면도를 보고 꼭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는 왼쪽, 이쪽에는 오른쪽에 문 손잡이를 두도록 하기 위해서 높이는 제가 900을 줄 겁니다. 그래서 옵셋 900을 해서 안 그래도 이 초록색 선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나중에 지우기가 편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트림으로 이렇게 살짝 지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손잡이 넓은 부분만 살짝 지워서 제가 중간점을 잡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중간에다가 원을 그리시면 돼요. 자, 원 크기는 25, 마찬가지로 25 양쪽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은 중심선을 이렇게 그어 주셔야 돼요. 손잡이 부분에 선을 중간을 가로지르는 X자로 만들어 놓고, 사실은 이거는 끊어내는 것도 상관이 없지만 약간 늘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LEND로 증분으로 10씩 이렇게 늘려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중심선은 말 그대로 레이어도 중심선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경을 시켜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LEN 치시고 DE 증분으로 하고, 증분 길이는 10을 주시고요. 이 십자선을 각각 한 번씩 클릭하시고 레이어를 중심선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은 이제 문 여는 방향에 중심선을 하나 그어 주셔야 되죠. 그래서 문 여는 방향에 맞게끔 라인을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 중간, 그 다음에 이렇게 그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여기 찍고, 여기 중간 지점 찍고,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선 종류는 중심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MA라는 특성일치 명령을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바꾸실 수 있으니까 MA 명령으로 꼭 활성화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은 초록색으로 그냥 그대로 놔뒀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초록색 선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노란색 선, 그러니까 단면선으로 변경을 시켜서 연결이 되도록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부분적으로 좀 다른데요. 여기와 여기는 다르게 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하고 그 다음에 인방 부분, 내벽 부분을 다 완성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거실 창을 완성을 해야 되겠죠. 거실 창은 우선은 사각형을 그리셔야 되잖아요. 사각형 크기는 REC 하셔가지고 아무 곳에서나 찍으시고요. 골뱅이 120,45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쪽 거에 만들어졌고, 또 REC에서 이번에는 80에 30으로 맞춰주시고요. 서로 이렇게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이 제가 좀 더 크게 만든 사각형이 목재 창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재 창틀을 이제 실내 쪽으로 배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오른쪽이 실내니까 제가 오른쪽에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 REC 하셔가지고 또 하나 만들어야 되죠. 골뱅이 80,30. 요거는 골뱅이
RC 하셔가지고 30콤마 80으로 이 사각형 두 개를 만드셔야 됩니다. 두 개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위치적으로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선과 이 선이 있다면 각각 옵셋 30을 주셔가지고 이쪽으로 양옆으로 30씩 선을 주고 난 뒤에 이동을 얘는 여기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얘는 여기에다 가져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양옆에 선은 지금 신경 쓰지 마셔도 되니까 이 형태를 우선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대충 찍다 보니까 정확하게 안 붙었네요. 자, 이렇게 붙여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장 부분에 붙일 녀석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반대편에도 객체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을 여기 아래서부터 그대로 이렇게 찍고요, 이렇게 선을 그어 두시고 난 뒤에 미러 하셔가지고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찍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반대편 선도 만들어지게 되죠. 이 선은 지우셔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그리고 여기도 그리시고요, 여기 중앙에도 선을 이렇게 다 그어 주시면 됩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을 이렇게 다 선을 그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위아래 이거 다 선 종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선 종류를 바꾸셔야 돼요. 바꾸는데 요 선 하나만 제가 30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이렇게 선들을 만들어 주고 난 뒤에 MA로 단면선을 바꿔줘야 되는 애들이 누구냐면 얘하고 얘고요,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이 중앙선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난 뒤에 옵셋 20을 하셔가지고 얘를 안쪽에 20 안으로 들어가게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무브로 이 개체를 여기와 여기에 딱 맞춰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 선은 지우셔도 되고요. 그럼 당연히 이 선도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지워 주셔야죠. 위아래 이렇게 끊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얘를 위로 저는 이번에는 신축으로 한번 늘려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은 단축키가 S입니다. S 엔터 치시고요. 스트레치 객체 선택을 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셔서 이렇게 초록색 영역이 만들어지게 만드셔서 반 정도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셔가지고 이 지점이 그대로 직선으로 올라가서 그대로 이 부분에 직교로 닿는 지점에 닿도록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거실창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거실창을 완성을 하셨으면 이 윗부분에 요건 틈이 생기죠. 예, 여기는 역시 마감선으로 이렇게 그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끊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거실창을 완성을 했는데 바로 요 선은 끊어 주셔야 돼요. BR 브레이크로 선을 한번 선택을 하고 F 엔터로 이 점을 기준으로 똑같이 두 번 찍으셔서 이 부분은 초록색인데 이 선은 단면선으로 변경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노란색 선으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 거실창은 완성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부분도 개구부잖아요. 그럼 여기는 테두리 보의 단면선을 표시하고 여기는 기초의 단면선을 표시하면 이 중앙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면이 아니기 때문에 끊어주시고 난 뒤에 이 선은 새로 제가 선을 이렇게 그어서 얘는 인면선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늘색 선, 인면선으로 바꾸시고요. 여기에 바로 또 다른 해칭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해칭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단면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실외에서 보이는 벽이라는 거죠. 실외에서 보이는 벽에는 벽돌이 보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H 엔터 하셔가지고 패턴 말고 사용자 정의를 하시고 60 간격의 특성은 해칭선 그대로 사용을 해서 여기와 요 틈새까지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점도 제일 아래 부분을 찍으셔서 아래서부터 60씩 올라가게 만들어서 닫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실내와 실외를 이렇게 구분해서 여기가 단면인지 아닌지를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개구분은 이 부분은 단면이 아니기 때문에 노란색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사실은 단면선을 틀리는 것은 인면선이나 마감선을 틀리는 것보다는 감점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 부분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외로 나왔으니까 이제 난간을 만들어야 되죠. 난간은 교재에서는 난간의 크기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높이만 저는 이제 900에 맞추라고 얘기를 하고요. 크기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교재가 있으니까 교재대로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교재에서는 난간과 관계된 섹션이 파트 3번에 챕터 9번 기타에 가시면 우리가 난간과 관계에 있는 난간의 치수가 나타나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걸 참고로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크기는 원래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뭐 상관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똑같이 만들어 드리자면 우선은 이 마감선을 저는 900을 올릴 예정이고요. 아래로 70의 두께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끄트머리에서 저는 임의로 그냥 보통 선을 그리는데 저는 이렇게 그냥 선을 그리거든요. 그 다음에 옵셋 얘는 좀 두껍게 50을 주고요. 좀 튀어나온 거는 저는 그냥 치웁니다. 이렇게 치우고요. 사실 둥글게도 안 해도 상관없는데 이제 둥글게 작업을 하면 그나마 조금 더 예쁘게 나오니까 이제 약간 동그랗게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쯤에 할 거냐면 임의로 여기 35짜리 이렇게 원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작업을 잘 안 하는데 그래도 하면 좋죠. 자, 이렇게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옵셋 300을 하셔가지고 간격을 띄우고 난 뒤에 30 그러고 나서 카피로 저는 어레이도 귀찮아서 이렇게 300, 600, 900 이렇게 하고 난간 끝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더 복잡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선들의 종류만 인면선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변경을 해주셨으면 또 뭐가 남았냐면 우리가 지혜선과 이 부분도 사실은 땅이었다는 거죠. 지혜선이니까. 그럼 이 부분은 콘크리트가 이게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빈 공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빈 공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성토 다짐이라고 하는 부분을 넣습니다. 그래서 해칭으로 우리는 사용자 정의가 있으니까 사용자 정의로 하고 특성은 해칭선, 간격은 15를 주도록 할게요. 뭐 값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저는 15로 해서 닫기를 하시면 성토 다짐은 이렇게 정도만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이제 이걸 물어봤어요. 이제 이 지혜선하고 우리가 이제 그대로 놔보시면 선을 이렇게 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단면선 이제 200으로 두께를 줬는 부분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려줘야 되는 건 아니냐. 네, 교재에서는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려주셔도 돼요. 예, 그려주셔도 되고 까먹었으면 안 하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요. 그려주나 안 그려주나 출력하면 얘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도면 검사의 수준을 하기 위해서 교재와 맞추는 수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선을 그었지만 사실은 안 그어주셔도 별 차이는 없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선 단면이 되는 부분은 제가 다 완성을 한 것 같고요. 이쪽 부분은 저번 시간에 해야 되는데 제가 안 했죠. 그래서 굳이 이 시간에 제가 시간을 쪼개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본업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이 굉장히 느려지고 있어서 자막도 넣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지 않고요. 마지막 텍스트 넣는 거 한 가지만 작업을 해서 보여주고 나머지는 교재에 있는 대로 한번 넣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텍스트, 문자를 넣으실 때는 어떻게 넣으셔야 되냐면 우선은요 하나를 쓰셔야 됩니다. 단축키는 T를 치도록 하세요. 그 교재에서 DT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DT보다는 T를 하셔야 되고요. 글씨 크기는 제가 주석에 가면 불림 150 말고 100이 있습니다. 레이어는 치수 미문자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T 엔터 치시고요. DT 말고 그냥 T 바로 mText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mText는 여러 줄 문자로 해서 여러 줄을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범위 잡듯이 클릭 사각형 이렇게 크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가야 될 윗부분에 이제 들어갈 내용들이 시멘트, 기와 이끼, 그 다음에 엔터 치셔가지고 기와 거리 21 곱하기 하실 때 X 쓰시면 됩니다. 대문자 X, 그 다음에 21 골뱅이 300 골뱅이는 간격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호 모르타르, 그 다음에 THK는 티크니스라 해서 두께라는 뜻입니다. 20, 그 다음에 액체 방수 3차 3번 하셨다는 얘기고요. 철근 콘크리트 대문자로 THK 150 이렇게 글자들을 엔터를 치셔서 여러 줄로 한꺼번에 치고 난 뒤에 문서 편집기 닫기를 하시고요. 제가 이 글자를 여기쯤에 넣을게요. 교재에서는 좀 다른 데 넣는데 사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셔가지고 적당한 위치에 놓으시고 난 뒤에 이렇게 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라인을 그으셔가지고 이쯤에 중간쯤 해서 직선으로 이 길이는 100 정도 하시면 됩니다. 100으로 하셔가지고 쭉 내리셔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이 철근 콘크리트까지 이렇게 선을 그어주세요. 제가 철근 콘크리트까지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으로 이제 이 라인 그었는 것을 옵셋으로 170 정도 하시면 이게 딱 맞을 거예요. 거의 이렇게 170으로 옵셋을 해서 나머지 선, 그러니까 글자 앞에 다 선이 그어지도록 만들어 주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도넛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DO라고 해서 이 도넛이라는 명령어는 내부 지름 10, 외부 지름 20 하면 이렇게 도넛처럼 뻥 뚫린
꽉 찬 원을 그리는데요. 속이 비었잖아요. 근데 이제 내부 지름을 0을 하면 속이 비지 않거든요. 그래서 DO 치시고 내부 지름은 0, 외부 지름입니다. 25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글씨가 쓰여 있는 대로 철근 콘크리트는 여기고요. 액체 방수는 여기입니다. 요 사이인데 사실은 비슷하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온 모르타르는 요거잖아요. 그럼 여기를 찍고 기와 있기, 그 다음에 기와 거리 이렇게 총 얘가 5줄이 있으니까 원도 제가 5개를 찍었습니다. 사실 뭐 상관은 없는데 정확하게 하자면 이런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텍스트를 완성을 하셔가지고 나머지 부분들도 전부 다 텍스트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치수 문자를 넣어야 되죠. 치수는 지금 현재 제가 D 엔터를 치면 70이라는 애가 있는데 원래는 IS25로 되어 있죠. IS25에 가서 수정을 하시면 제가 원래 70 없습니다. 제가 다른 도면 한다고 만든 건데요. IS25에 들어가셔가지고 맞춤의 전체 축척이 40으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40으로 되어 있어야지 치수 문자가 2.5의 40배인 100이 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치수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치수선을 그릴 때는 교재와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이 우선은 완성을 해주세요. 똑같이 만드는 연습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머지들도 완성을 하고, 이렇게 길게 나온 것은 중간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으셔가지고 이 파란 점을 이렇게 이 위치로 당겨 오시면 어때요? 선이 이렇게 길게 표시가 안 되죠? 이런 정도로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왜 나머지는 하지 않느냐 하면 이제 또 계속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텍스트까지만, 이제 해칭과 치수는 시간 관계상 다음번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실과 테라스가 있는 단면도를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욕실이 더 포함이 된 욕실, 거실, 테라스가 있는 단면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